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검정고시 수학 강사 정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시계계산이라는 단원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뒷부분에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많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수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수법칙은 am승 곱하기 an승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와져 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눗셈일 때는 곱셈과 반대로 지수끼리 빼줘라 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지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두 개의 식을 곱해라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지수 법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의 2 플러스 3승 즉 2의 5승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a의 3승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끼리 더해서 a의 2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6승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a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a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b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의 5승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될 거예요.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곱하기 y 곱하기 y 세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는 하나 곱하기 x의 4승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면 x의 1 플러스 4이기 때문에 x의 5승 곱하기 y의 1 플러스 3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y의 4승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도 역시 지수 법칙에 관한 내용인데 나눗셈일 때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의 3승 나누기 a래요. 그러면 지수끼리 빼서 a의 3-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a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승인데 a의 2-4라고 써주시면 a의 -2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수가 음수로 나올 때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의 제곱은 a의 -2승은 a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바꿔서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나누어주는 숫자가 더 큰 숫자일 때는 분수로 나타내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빼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바로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항상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고했죠? 그 다음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a의 5승 나누기 a의 3승 나누기 x로 나타내게 되면 x의 5승 -3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의 1승이기 때문에 x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나누기를 지수끼리 나누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끼리 나눗셈이 나와 있을 때는 지수를 빼준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역시 지수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 있으면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A의 6승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B분의 A의 4승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분모에도 4승을 해주고 분자에도 4승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주게 되면 B의 4승분의 A의 4승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제곱 B의 세제곱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럴 때도 역시 각각 문자에 대한 지수를 각각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A의 2 곱하기 3 곱하기 B의 1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고 간단히 나타내주게 되면 A의 6승 곱하기 B의 3승이다 라고 식을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거듭제곱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어 있으니까 분모에다가도 계산을 해주고 분자에다가도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y의 2 곱하기 3이니까 6, x의 1 곱하기 3이니까 세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지수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 있을 때는 곱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1번은 A의 제곱 플러스 A의 3승은 A의 5승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서는 항상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한다라는 개념 배웠었죠.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만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A의 제곱과 A의 3승은 서로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다 라고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이 두 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2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x의 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이에요. 이럴 때 나누기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 뺀다 라고 했기 때문에 x의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x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x분의 1과 같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답을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a의 제곱 곱하기 a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끼리 곱하기로 나와져 있을 때는 지수를 더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a의 2 플러스 1 해서 a의 3승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x의 제곱의 5승이에요. 거듭제곱일 때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x의 2 곱하기 5 해서 x의 1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7승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역시 지수법칙 3가지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5번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역시 푸는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면 3x의 5승 곱하기 4x의 제곱을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3x의 5승 곱하기 4x의 제곱인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4 해서 1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x의 5승 곱하기 x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곱하기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지수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7승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주게 되면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한다라는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도 역시 기출문제인데 a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a의 3승을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같은 문자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 2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a의 6승이다 라고 간단히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기출문제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럼 넘어가서 7번 문제, 마찬가지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2의 x의 세제곱 곱하기 5의 x의 4승을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게 되면 곱하기 5의 x의 4승인데 마찬가지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5 해서 1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문자 x의 세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이래요. 그러면 곱하기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7승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8번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의 x세제곱 곱하기 3의 x의 제곱을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숫자는 숫자끼리 해서 2 곱하기 3 해주게 되면 6이 나오게 되겠죠. 곱하기 문자 x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의 5승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6x의 5승 해서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항식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먼저 괄호를 풀어준다. 괄호를 풀어준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는 각각의 항에다가 모두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2x 플러스 4y 풀어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2y가 돼요. 그럼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2x와 3x가 동류항이 되고 4y와 마이너스 2y가 동류항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3x 하면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y 마이너스 2y다 라고 하면 2y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x 플러스 2y다 라고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괄호를 먼저 풀어주게 되면 앞에 거는 앞이 플러스니까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를 각각의 항에다가 모두 곱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y다 라고 써준 다음에 우리가 동류항을 찾아주는 거예요. x 그 다음 3y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x는 2x 그 다음 3y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y다 라고 식을 간단히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번 문제는 다항식일 때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마찬가지로 지금 덧셈과 뺄셈이 들어가 있는데 곱셈도 같이 나와 있어요. 곱셈이 나와 있을 때는 각각의 식에다가 분배를 해서 전개해준다라는 개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2y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3y를 정리해서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써줄 텐데 곱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x-2y는 우선 그대로 써주시고 x 플러스 y 각각의 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플러스 3y는 그대로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을 찾아줘야 되겠죠. x 마이너스 2x가 서로 동류항이 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3y가 서로 동류항이 되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플러스 3y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y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이 섞여져 있을 때는 각각의 항에 전부 곱해준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은 지금 덧셈과 뺄셈이 막 섞여져 있는 식인데 괄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괄호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라라고 했죠. 괄호는 작은 괄호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 대괄호 순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걸 기억을 해서 우리가 작은 소괄호부터 이쪽으로 뻗어나가게끔 계산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라고 써줄 수도 있고 이 앞에 써있는 식은 그대로 아래다가 써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류항은 x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2x가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y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근데 이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식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가 되고 이 앞에 써있는 3x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2x래요. 그러면 x, 그 다음 y 플러스 4y 2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는 덧셈과 뺄셈인데 곱셈이 섞여져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괄호가 포함되어져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하는지 정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뭐냐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혹은 나눗셈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을 보게 되면 2x 곱하기 3x 플러스 2y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이 식은 지금 보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각각의 항을 곱해서 전개해준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2x 곱하기 3x 플러스 2x 곱하기 2y다 라고 식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식을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숫자는 숫자끼리 그래서 6x의 제곱 플러스 뒤의 식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4xy다 라고 식을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셈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각각을 곱해서 전개해서 풀어준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에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x 마이너스 y래요. 마찬가지로 각각을 곱해서 전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앞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 곱하기 y다. 이렇게 식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로 연결을 하는데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y다 라고 식을 써주셔도 되겠죠. 두 가지 방법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식으로 한번 써주게 되면 위의 식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y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2xy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a 곱하기 2a 플러스 3 마이너스 2a a 마이너스 2다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고, 각각을 곱해서 전개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a 곱하기 2a 플러스 a 곱하기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전체의 식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빼줄게요. 그러면 2a 곱하기 a니까 바로 식을 써주게 되면 2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2a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서 더 써줄게요.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다 라고 마이너스를 각각에다가 곱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동류항은 2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두 개의 식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3a 플러스 4a니까 7a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는 우리가 곱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문제였고요. 4번이랑 5번을 보면 지금 나눗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눗셈일 때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곱하기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나누기 마이너스 2x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x의 역수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먼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항에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2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x 곱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 이렇게 식을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 x 없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x는 x 없어지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주게 되면 이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서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일 때는 곱하기 역수를 취한다.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도 보게 되면 지금 나누기예요. 나누기니까 우리는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줄게요.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b래요. 그러면 우선 곱하기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3ab 마이너스 2b 곱하기 2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2다 라고 고쳐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곱해줄게요. 그러면
3ab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b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2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고 계산을 해줄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 a 그대로 써주고 b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a라고 써주고 뒤에 식을 한번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가 2개 있을 때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4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없어지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6a 플러스 4다 라고 우리가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12번 문제 한번 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2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2y 의 전개식에서 x, y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각각의 식을 전개해준 다음에 x, y의 개수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전개를 할 때는 모든 항을 다 곱해준다라고 했어요. 그쵸? 모든 항을 한번 다 곱해주게 되면 먼저 2x 곱하기 x 다음에 플러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마이너스 2y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각각을 전개를 해줄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2x의 제곱이 되고 이 식을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xy 다음 뒤에 식을 전개해주게 되면 플러스 xy 다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나오고 동류항을 묶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의 제곱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x, y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 y의 곱해진 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개수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식을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해당하는 개수를 찾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 다음 x 마이너스 2y의 식에서 x, y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의 식을 곱한 다음에 우리가 x, y의 개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x 곱하기 x니까 바로 써주게 되면 x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y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 곱하기 x니까 플러스 xy다 라고 써주고 y 곱하기 마이너스 2y래요. 그럼 마이너스 2y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우리가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y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이래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x, y의 개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앞에 12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다. 각각의 식을 정리해서 x, y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을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즉 전체의 제곱식이 나와 있을 때 이때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으로 나타낸다라는 식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에 1번을 보게 되면 a 플러스 2b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앞에 거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2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2b의 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2b 곱하기 2b니까 4b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 3, 4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x-y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먼저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래요. 이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2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x의 제곱 2 곱하기랑 2분의 1이랑 없어지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해주게 되면 4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래요. 마찬가지로 같이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앞에 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x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x의 y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는 y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문제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전개를 하는 걸 연습을 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15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5번은 역시 다음 식을 전개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예요.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공식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공식은 뭐냐면 두 개의 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경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경우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2번도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2b a 마이너스 2b인데 이 식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을 빼래요. 그러면 4b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은 부호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모양을 항상 맞춰줘야 되는데 뒤에가 두 개의 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경우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을 조금 바꿔서 써줄게요. 이 식을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로 바꿔주어야 이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일단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해주게 되면 25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 중에서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도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4번째와 5번째 공식에 해당하는 그런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4번째 공식은 뭐냐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일 때는 두 개의 곱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로 나타낸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x의 개수는 a와 b의 합이 되고 상수항은 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쵸? 다음 5번째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번째 공식은 1차식이 아닐 때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였죠. cx 플러스 d.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먼저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ac의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로 나타낸다라는 것이 5번째 공식이었어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식이에요. 이 식은 두 개의 1차식의 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4번째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합 1 플러스 2 하면 3의 x 플러스 두 수의 곱하면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x-1 곱하기 x 플러스 5의 식인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4번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두 1차식의 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5기 때문에 4x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두 수의 곱인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x 플러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먼저 x제곱이 되는 수 요항과 요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의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x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가 되는 거는 두 개의 상수를 곱해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x 플러스 5 곱하기 3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x제곱 만들 수 있는 거 6x의 제곱이다 라고 써준 다음에 ad 플러스 bc의 x이기 때문에 2 플러스 15 해서 10 플러스 17x다 라고 써주고 상수항끼리 곱해주게 되면 5 곱하기 1로 나타내서 플러스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까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문제를 푸는데 쉽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넘어가서 17번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는 2x 플러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을 전개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보면 두 개의 식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식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경우 이럴 때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 식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9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역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다음 18번 기출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은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를 전개하면 이런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달라요. 이럴 때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으로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구한다. 이렇게 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2번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번 문제도 역시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99 곱하기 101을 계산을 할 때 편리한 공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5가지 공식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이 식을 보다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공식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구해보게 되면 우리가 100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플러스 1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마이너스 1, 즉 9999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9 곱하기 101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곱셈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20번 문제는 다음 등식을 괄호 안에 문자에 관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어라 라는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풀어라 라는 거는 만약에 y에 관해서 풀어라 라고 했을 때는 y는 다른 문자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을 y에 관한 식으로 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y는 네모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y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을 다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라고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y에 관해서 풀어주게 되면 y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넘겨줄게요. 넘겨주게 되면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4x 플러스 y 플러스 2라는 식을 y에 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y가 포함되어져 있는 식은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y 마이너스 y는 전부 다 좌변으로 몰아주고 나머지 것들을 우변으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4x 플러스 2는 그대로 써주시고 이거를 6x 마이너스 4를 넘겨서 써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y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6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y에 관해서 푸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어라 라고 하는 우리가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인데요. 21번 문제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일 때 다음 식을 x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식은 뭐냐면 2x 마이너스 y라는 식을 x로만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y를 없애주면 되겠죠. y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보기에 나왔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를 y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y에다가 대입을 시켜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y에다가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한번 시켜줄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놓을 수가 있고, 다시 풀어주게 되면 2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즉 3x 마이너스 2다 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x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를 x로만 나타내래요. 그러면 y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고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주게 되면 식을 풀어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라고 x로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단원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았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계산 문제가 워낙 다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식을 외운 다음에 계산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단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